조직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음, 98%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 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이재명 후보 국제 대변인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인 최지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충청 경선에서 크게 이기시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이렇게 크게 이길지는 몰랐지만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시 한번 좀 더 차분하게 조심해서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자, 겸손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지금 캠프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겸손해야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정말 잘할까, 이제 믿음을 네. 줘도 될까 이럴 시점인데, 예. 네. 자, 충청 경선 분석 어떻게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대선 경선의 첫 투표고, 아시다시피 충청은 이제 중도 확장력을 좀 보여주는 곳이고, 원래 그 속마음을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이 이제 선거 이후에 출구조사원에게도, 그 속마음을 잘 안 비치고 그냥 얘기를 잘 안 하실 정도로 그 당원들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주목을 했고, 서로 뭐 이긴다, 모든 캠프가 이제 충청은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충청에서 뭐 이기지만 과반 이상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뭐 많이 나오면 50%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5%에서 50% 정도.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겼다는 것이 저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을 넘는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과거에 뭐 버스를 타고 단체로 경선장을 가는 그런 이제 시기는 끝났고, TV 토론이나 뭐 유튜브 이런 비대면으로 지금 선거운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의 줄을 섰냐, 뭐 조직이 있냐, 거기에 대한 위력이 좀 크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원래 충청 득표율을 뭐 많이 나오면 50% 이렇게 생각한 그 이유도, 이낙연 대표님과 정세균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많았고, 네. 또 그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과거 총리 시절에 뭐 선점한 조직도 있었고, 그래서 걱정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 대의원 그런 힘은, 그 조직은 선거인단의 2%밖에 안 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좀 많이 따라붙는 걸로만 끝나고, 그 나머지 이제 권리당원이나 일반인 선거인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바람이 조직을 훨씬 넘기가 쉬워졌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의는 이 권리당원들이 좀 전략적 선택을 했다. 될 사람 밀자. 이런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1년의 선거를 이제 이번에 충청도 결과를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이겼던 거,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2002년 3월에 사실 그 광주에서 호남이 그 동교동 조직을 장악한 뭐 이인재 하나갑 후보보다는 노무현 후보가 오히려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택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과반 이상이 이재명을 찍은 충청도 당심도 마찬가지다. 네. 과거에 이제 영남 주자 노무현을 호남이 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비문 주자, 뭐 우리가 비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문 주자 이재명에게 친문 권리당원들이 힘을 실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비주류를 미는 또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가 판을 흔들지 못했다. 사실 정책 경쟁이 옳았다. 저는 이런 것 같은데요. 네거티브로 점수를 딴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로섬이니까 결국은 네거티브를 해서 표를 빼앗아 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판을 또 흔들어야 할 그런 필요도 네,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에 이제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책 경쟁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약속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역에선 5번째 공약이었는데, 이제 강원도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좀 발전해서 소외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신념을 좀 바탕으로 강원도를 이제 글로벌 평화 관광지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그런 산업을 책임지는 중추 산업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에 10회에 걸쳐서 네. 분야별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제 큰 방향은 전환적 성장인데,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기본 시리즈, 뭐 복지,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이제 그 계획들을 제시를 했고, 네. 또 뭐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만큼 비판을 많이 받은 그런 정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국가 운영의 큰 틀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논쟁, 토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기본 시리즈가 이번 대선의 정쟁을 정책 제안으로 바꾼 유일한 지금 그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 번도 예.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네. 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려, 걱정 그리고 염려 뭐 제목들을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막 공격할 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런 기본 시리즈를 제안한 이재명 후보가 아마 손실을 입을 것이다라는 계산은 완전히 틀린 거죠.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면 걸수록 이게 참 실현 가능한 공약이구나, 위협적인 공약이구나, 뭔가 큰 혁명을 부를 공약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게 도리어 공격 대상이 되는 후보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또 득을 끼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뭐 평론가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정치 천재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네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은 뭔지를 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야당 후보들은 막 지금 공약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재명 말고 그래서 다른 후보, 뭐 추미애 후보 네.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대개혁이라든지 네. 나머지 후보들은 뭐 전혀 모르겠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또 더 정교한 공약으로 만들어질 그런 기회는 생기는 거고,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고, 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정책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정쟁 말고 정책 토론이 되는 그런 기회를 줬다. 그래서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는 분들도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정책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공약 네. 이행률이 95%가 넘으니까 뭔 네. 공약을 발표하면은 이 공약의 그 실현 가능성은 95%다. 이렇게 또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럼 이제 믿음이 있죠. 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렇게 뭐 경제학자들이 토론하는 그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그런 좀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도 직접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오면 결국은 내가 만든 링 위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이시고, 뭐 심지어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 이제 뭐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이제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이 네. 완벽하진 않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그래도 지켜낸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서 저는 굉장히 과감하고 실천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언제쯤 경선이 있죠? 우울경은 10월 2일 날 이제 거기 10월 지역에서 2일, 예. 이렇게 가가지고 거의 이제 선거 막바지에 달아가지고 가는데, 지금 부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제 조직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 부산에 이제 현역이
18석 중에 3석만 이제 우리 당인데 그 중에 아무도 지금 없었는데 한 분이 지금 합류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1명밖에 없는 거고 네. 지역위원장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뭐 지역위원장 3명, 이제 18석 중에 현역 의원도 없고 지역위원장 3명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른 후보들보다 부족했죠. 그래서 민심은 확실히 이재명인 거 알겠는데, 당심은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도 없고 뭐 지역위원장 숫자도 작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눈치를 보시고 다음번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의사표명을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청도에서 대세론 이런 것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확인되니까 이제는 좀 이게 훨씬 더 그냥 선거가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조직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최선은 다해야겠지만 결국은 민심이 더 중요하고 조직은 그 대의원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98%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밴드웨건 효과가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그런데 뭐 오히려 또 동시에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주목도가 훨씬 총청 이후에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뭐 네이버 검색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그 또 지난주하고 또 주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 주자들은 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좌표를 찍을 거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이제 하나만 실수를 해도 더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끝까지 좀 조심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지금 캠프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정말 그냥 맛을 잃진 말고 예의는 지키되 또 품위는 지키되 맛을 잃진 말아야 한다. 또 이런 요구도 또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 영남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결국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사실 그 이낙연계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민 재난지원금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건 참 난센스인데 말이죠. 당장 내년에 선거일 테고, 또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뭐 이낙연 후보라 하더라도 이걸 반대한다, 이걸 마다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민심 역행 행위로 과연 다음 선거에서 무슨 득을 보려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뭐 결국 하기로 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쓴 것이,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반 이재명을 떠나서 처음부터 이제 왜 우리가 부자한테 뭐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신념으로 저는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지 왜 부자한테 꼭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00%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 선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이낙연 캠프에 좋지는 않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지금 88%로 지금 결정이, 소득 하위 88%가 다른 지역에서는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제 주변 분들도, 아니 내가 뭐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소득은 높지만은 뭐 당장 굉장히 뭐 월세에 살고 사시는 힘든데 왜 나는 못 받고 저 외벌이하고 20억짜리에 사는 저 친구는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리고 뭐 이게 또 이 기준이 작년 6월 기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년 6월 이후로 지금 뭐 내 가게가 망했는데 뭐 나는 못 받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런 행정에 대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런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못 받는 사람들의 그 허탈함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막 이렇게 다 같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재정에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88%만 준다고 해도 지자체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더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반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자체별로 이제 다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뭐 전국적으로 100%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건 좀 이재명 후보에서 굉장히 잘 치고 나온 측면이 있고 선거만 봤을 때는 좀 네. 다른 후보들이 좀 실수를 한 면이 있는데 선거를 떠나서도 이런 지금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이 힘드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국민을 나눌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니 게다가 또 지금 이 재난지원금 이제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이 갈리는 시점이 바로 그 민주당 경선 후보 와중이란 말이죠. 게다가 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결과가 나온 뒤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후보는 뭐 진작에 땅을 쳤겠고요. 아니 국민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 또 이 재난 국면에서 88%는 위기고 나머지는 위기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위민의 자세를 가졌다면은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오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아마 이제 그 부자들에게 왜 뭐 돈을 줬냐, 뭐 가난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 이런 이 생각은 충분히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수당을 또 더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 과연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것은 조금 잘못 판단하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지연 이재명 후보 캠프 국제 대변인이었습니다.